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이 글로벌 임상 3상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기사 나온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장중에 지금 JP모건 서울 쪽에서는 3만 주 넘게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34,000원 어떤 지지하기 흐름을 이번 주에 한다고 했는데 살짝 못 미쳐서 흐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었고,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을 지금 기관들은 이제 순매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물 쪽과 코스닥 쪽에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순매도 전환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주 자체는 7원 70전 정도가 빠져서 1272원 80전. 이제 이런 원달 난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오늘 여행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에 견조하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은 종목마다 조금 이제 등락이 좀 있는 흐름이고요. 바이오주들도 좀 반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도 2배 가까이 상승 흐름 종목이 많은 어떤 편입니다. HLB 주가를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볼린저 밴드 하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지 흐름이 이제 화요일부터 이렇게 빠지면서 3일 동안에 크게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만 34,000원대의 어떤 지지하긴 흐름에 양봉이라든지 플랫형보다는 조금 밑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어제도 한 33,050원 정도. 오늘도 이제 캔들로는 보면 몸통이 이제 거의 없는 도치형 형태의 이제 캔들이 나온다는 말은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반전에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에서 지지 흐름들의 패턴들의 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분봉상으로 이제 3분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아침에 34,400원 정도 지지 흐름을 받았다가 오전장에 34,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34,000원 위에 어떤 지지 흐름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살살 10시 넘어가면서 밀리면서 33,600원 정도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이런 부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어떤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 쪽 보면 이제 JP모건 서울 쪽에서 32,000 주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이 거의 지금 8일째 연속으로 매도 흐름이 프로그램 쪽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과도 연계되어서 지금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가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누름의 어떤 가격권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도 형성되고 있는데 큰 폭으로 빠졌다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내려와서 하루에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한 4%, 3%, 2%인데 어제 오늘은 지금 이제 거의 약보합 강보합 흐름에서 주가가 방향을 아직 찾지는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제약 여기에 무지막지한 이 공매도와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기간까지 좀 가세하면서 사실 6월 9일에 KRX 300 헬스케어 섹터 지수에 편입되면서 뭔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 형태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6월 9일쯤에서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어떤 이 기관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아쉽죠. 인덱싱 물량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을 최근에 좀 누르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누르면서 또 7월달 재료는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심사가 본심사로 들어갈지, 그 다음에 우선심사 여부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보다는 누름으로 뭔가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주가 흐름으로 중심권 가격 36,000원, 37,000원에서 조금 이제 멀어져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그래서 34,000원권에서 지지 확인들을 다음 주까지 이제 하는 흐름으로 이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지지가 안 돼서 수급이 계속 이렇게 악화되어서 밀리면 다음 자리가 이제 3만원권의 이제 낙폭과대 가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연초 분위기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되는 어떤 지점인데, 쉽지 않게 지금 양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장중에는 계속 이 5일선 저항을 맞는 모습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의 흐름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기사는 아닙니다만, 유성희의 이 제약 국부론, 여기 보면 바이오 강국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하면서 K바이오 이러면서 주가와 더불어서 많이 좀 뛰었던 흐름이었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코로나 때 셀트리온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결과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은 했습니다만, 양쪽 다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기대 이하의 어떤 성과를 내면서 상징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만,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벽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이런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정부가 효과적인 어떤 지원 정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풀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래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강국이 아니라, 본래는 이제 유럽 쪽에 독일이나 스위스가 굉장히 강국이었는데요.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거치면서 이 독일의 어떤 특허들도 많이 좀 가져오면서 기존의 마케팅과 영업 마인드의 어떤 중심의 부분이 이제 R&D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이후에 지금 이제 빅파마 관련되는 부분이 형성되면서 70년대 이후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생물학의 이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일단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합하면 100조 가까이를 치료제와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효과들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그 치료제 개발과 이 수익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약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떤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에서 지속적인 어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핫한 어떤 배터리여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어떤 핵심 사업으로 대기업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적으로 혁신신약 한 개를 개발하려면 10년에 1조 넘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글로벌 임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전임상과 임상 1상 이상, 근데 3상 과정에서 이 비용들이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상의 어떤 성공이 2019년도에 국내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도전했죠. HLB도 그렇고 신라젠이라든지 지금의 헬릭스미스, 과거에 이제 바이로메드라든지, 그 다음 메지온이라든지 FDA 어떤 부분에 두드리는 어떤 부분에서 결과가 그 당시에 좀 있었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거의 다 못하다 보니까 이 3상을 어떤 도전한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1, 2상 정도 해가지고 그냥 기술 수출 정도만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강국이라 이런 부분은 안 나오겠죠. 3상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유통을 해야 이제 마진이 있는데, 기술 수출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약 개발의 어떤 패턴들을 깨기 위해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진양군 회장이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했죠. 물론 이제 그렇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중, 예, 시비, 그 다음에 BW 이런 걸 통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무거워진 어떤 종목으로 사실 이제 공매도의 어떤 타켓도 되면서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전들을 리보세라님의 어떤 글로벌 3상, 이 뭐 간암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선양남성화라든지, 선양남성은 이상입니다만, 이런 도전들을 하면서 이 K바이오 입장에서 이 혁신신약을 자력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기업 측면에서 리스크를 지면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K바이오들이 그 뒤에 좀 줄다가 이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HLB,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재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계열사 확장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사실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국내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 3상보다는 초기에 뭐 이게 100억, 200억대, 500억대 정도 들어가는 임상 1상 이상 정도의 제한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들을 일정의 어떤 자금들을 이제 초기에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돈이 많이 필요하고 성공에 중요한 어떤 부분보다는 초기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제약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버스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1년에 매출 1조 정도를 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3상을 자체적으로 수용해야 쟁취할 수 있는 목표다.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기업이 이제 HLB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HLB의 리보세라닌 글로벌 임상 3상은 뭐 병용이든 단동이든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과정이니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사실 주가 측면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뭐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이제 자본금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수가 거의 뭐 3배 넘게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거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무거운 어떤 종목들이 이제 구체적인 결과를 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주가가 굉장히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매도가 계속 이제 타겟팅하면서 두드려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기관들의 어떤 뭔가 이제 가치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건데, 오히려 이제 같이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들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뭐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가감성이 있는 이제 메가 펀드 같은 조성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 부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투심이 좀 변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5장에 34,000원대 어떤 회복이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